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콘테는 토트넘 호스퍼를 떠난 이유를 되돌아봤고 이탈리아 또는 해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인 콘테 감독은 지난 3월 토트넘과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 협상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아래초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콘테는 코치협회로부터 2023 팀원의 도로상을 받았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감독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 열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열정이 끝나면 내면을 들여다보고 더 이상 이 직업을 계속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련을 일으키며 새로운 벤치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하고 진지한 일이 생겨서 저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면 이탈리아에서든 해외에서든 고려할 것입니다. 15개월 동안의 토트넘 벤치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지난 경험은 모든 경험이 그렇듯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훌륭했고 우리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팀은 8위에서 9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팀이 4위를 차지하면서 저는 토트넘과 결별해야겠다고 결심했고 누군가는 만족해했습니다. 토트넘은 콘테 감독 경질 이후 순위가 급락했고 결국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8위로 마감하며 유럽 진출권을 놓쳤습니다. 콘테 감독은 스쿠데토 우승팀 나폴리의 빈 벤치나 유벤투스로의 복귀 가능성 등 이탈리아 축구계에서 다양한 역할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열정적인 응원이 변덕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나폴리에서 우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폴리는 매우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을 구사하지만 공을 빠르게 되찾고 균형을 찾는 데 있어서도 조직적이었습니다. 나폴리는 크바라, 김민재와 같은 중요한 선수들을 발굴했고 로보트카와 오시멘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으며 스팔레티 감독은 선수들의 균형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나폴리에서 스팔레티의 여정이 중단된 것은 유감입니다. 저는 꽤 많은 여정을 중단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반은 탄탄했고 스팔레티는 다시 우승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결승선에 다다랐을 때 빈손으로 달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폴리 지역 매체 일마티노의 보도에 따르면 맨유가 바이아웃을 지불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7월 1일에 이적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선수도 개인 조건을 수락했기 때문에 7월에 공식적으로 조항이 활성화되면 거래를 마무리하는 것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7월 1일부터 그는 6천만 조항을 지불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을 것입니다. 한 달 전쯤에도 이런 보도가 이 매체에서 있었고 뇌피셜 썼던 게 생각나네요. 뉴캐슬은 올여름 구단에 소액의 이적 예산이 주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영입할 수 있는 6명의 선수들을 추렸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펠릭스 은메차 세뮤얼 추쿠에제, 페데리코 키에사, 도미니크 소보슬로이, 김민재까지 뉴캐슬은 올여름 이적 예산이 적은 만큼 현명하게 이적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뉴캐슬 팬들은 사우디 구단주의 진정한 부를 아직 보지 못했고 이번 여름에 또다시 적은 이적 예산을 받았습니다. 에디아우 감독과 동료들은 챔스리그에 진출하기 전에 현금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며 예산은 약 7,500만 파운드입니다. 레스터시티의 제임스 매디슨은 프리미어리그 경험 덕분에 리스트 1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고 약 5천만 파운드의 이적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디슨을 얻는다면 김민재는 멀어질 것 같네요. 키어런 데이비스 기자는 토트넘이 매디슨과 계약하기 위해 맨 앞줄로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캐슬이 장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디슨은 토트넘 새로운 감독의 열렬한 팬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에디아우의 팀보다 선수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오시멘을 대변해 로베르토 칼렌다가 나폴리 회장에게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오시멘은 첼시와 PSG로부터 제안을 받았으며 이제 상황을 평가할 때입니다. 오시멘은 2년 후에 만료되는 계약 갱신에 서명할 의사가 없습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오시멘이 내년 여름에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떠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PSG가 이강인 선수와 장기 계약의 구두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메디컬 주요 부분을 완료했고 마요르카와 계약 구조에 대한 최종 세부 사항을 정리 중이며 이제 시작입니다. 파리는 아센시오, 우가르테에 이어 곧 세르은두르까지 새로운 영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강인은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드리블을 기록했고 5대 리그로 확대하면 4위에 해당합니다. 최고의 드리블러 중 드리블 성공률은 1위에 해당됩니다. 통계 점수 20점대에 가까운 이강인은 해당 카테고리에서 상위 1%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의 레키프도 이강인을 주목하며 소개합니다. 이 젊은 한국 선수는 마요르카에서 생애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가 PSG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최고 수준에서 빛을 발하기에 충분할까요? PSG가 아직 재능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한 유망주들을 영입하는 데 특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르코 아센시오의 합류에 이어 이강인의 합류도 같은 맥락입니다. 22세 이강인은 이미 이번 주 초 파리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고 보너스를 포함해 최대 2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장기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17세의 나이로 발렌시아 클럽에서 프로에 데뷔한 최연소 외국인 선수였던 이강인은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독이 부임하든 입지를 다지지 못했고 2021년 계약이 끝나기 1년 전에 방출되었습니다. 마요르카에서의 첫 시즌은 발렌시아에서 일관성 없고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둔 그의 전철을 밟았습니다. 최근 막을 내린 시즌은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마요르카에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골키퍼였던 레오 프랑코는 이강인은 팀을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이강인은 헌신과 희생정신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기 내내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고강도의 노력을 반복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는 매우 드문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골대 앞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챔피언십에서 6골 7도움을 기록하며 통계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한국인으로서 그는 분명히 경기장 안팎에서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 PSG의 많은 선수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한국의 너겟 이강인 선수는 파리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저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를 가장 좋아합니다. 각 선수는 경기장에서 자신의 재능을 보여줬으며 팀의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맨유, 나폴리, 심지어 아틀레티코의 구애를 받는다면 최고 수준 아닌가요? 이강인, 우가르테, 굴러, 은두르, 캄포스는 캄포스입니다. 모나코나 릴에서처럼요. 그는 유망한 젊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고 그중 몇몇은 앞으로 빛을 발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리 구단은 젊고 유망한 이강인을 저렴한 비용으로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의 플레이를 직접 봐야만 그가 특별한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마요르카를 이끌었습니다. 2019년에 한국에서처럼요. 우가르테 등 절실히 필요했던 이적에 이어 이 시대 가장 재능 있는 선수 중 한 명인 이강인까지 영입한 PSG는 비주전 선수들까지 합치면 여름을 아주 잘 맞이했습니다. 발렌시아가 강인이를 공짜로 풀어준 것은 가장 특별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인에 대해서 우려와 함께 기대를 보내기도 합니다. 한국법에 따르면 모든 한국 남성은 만 30세 이전에 의무적으로 병역을 마쳐야 하지만 이강인은 아직 병역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2023년 아시안게임, 2024년 아시안컵에서 메달을 따는 등의 성과를 통해 병역 의무를 단축하지 않는 한 이강인은 1년 반 동안 출전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